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TGIF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 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려면은 공감을 좀 많이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공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상대가, 또는 나의 의견, 나의 그런 주장,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듣는 사람, 상대가 이제, 자기도 그렇게 이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기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자아내거나 공감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행복 조건 중에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잠시만요. 이게 지금 히터가 너무 커가지고 히터를 좀 끄겠습니다. 네, 히터를 껐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는 이제 가장 큰 게 무시와 멸시가 있습니다. 그럼 무시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나 또는 어떤 대상을 대화하는 상대 또는 남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가치가 없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멸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하찮게 보는 거. 이제 업신여기다는 거는 이제 낮춰 보는 거죠. 그리고 하찮게 보는 거는 이제 가치를 없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존귀한 존재로 역임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든지 아니면 1대1 관계라든지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찮게 역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의의를 알아봐주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행하겠죠. 왜냐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무시와 인정, 멸시와 공감, 이렇게 이제 좀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에도 이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을 잘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어제 좀 많이 다뤘었잖아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의를 살펴야 되고, 필요한 거에 뭔지, 불편한 게 뭔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맞춰주는 그런 능력.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하는, 이제 언어로 전달하잖아요. 이제 입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 전달하거나. 근데 이게 생각이나 마음의 7%밖에 전달 효과가 없다,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효용이. 그럼 나머지 63%는 내면에 쌓여있는 욕구입니다. demanding, desire.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문자로 언어로 받아들이는 이 request, 이거는 이제 요구 사항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상대가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 사항 저변에 깔려있는, 이 바닥에 깔려있는 욕구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나 이걸 해주겠지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요구사항만 받아 적는 거죠. 그 전체적인 문맥의 그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만 받아 적다 보니까 요구사항만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욕구는 요구사항이 아닌데 요구사항은 단지 욕구를 얻어내기 위한 툴적인 개념으로 메소드적인 개념으로 내가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그걸 이제 캐치를 못하게 되면 이제 공감 능력을 이제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하고 상대가 공감이 돼야 됩니다. 공감이 돼야 된다는 뭐냐면 슬플 때 슬퍼야 되고 기쁠 때 기뻐야 되고 외로울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 슬픈 마음이 안 들어. 근데 거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와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기쁠 땐 기뻐야 되는데 기쁠 때 슬퍼버린다든지. 그래서 그 싱크를 좀 맞춰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니면 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내뱉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상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연속되는 내 주장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내 얘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발언 기회를 잃는다던가 아니면 잊어버린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상대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무시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사람들 몇 명만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난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으면 이제 피곤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 에너지를 이제 뺏기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좀 채워줘야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특히 이제 남 얘기도 그런데 만나자마자 야 너 머리 왜 그러냐? 패션 좀 별론데 오늘? 막 이렇게 막 상대방 막 이렇게 해버리면 지적질 같은 거 막 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저 사람이랑 만나기 싫어. 만나도 상대하기 싫고 그리고 이제 약간 격이 이제 높게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꼬집어서 솔직하게 자기는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주위 환경이나 내부적인 갈등이나 고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상대방한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이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얘기한 거였지만 이번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짜증나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이제 풀면은 이제 시원하긴 한데 이게 그 행복의 창에서 고난의 봉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이게 또 전달됩니다. 상대가 듣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상대가 에너지가 막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면 이게 전염이 됐다가도 금방 이제 희석이 되는데 이제 50%에서 간당간당 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루에 그런 우울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미가 없는 거죠.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소스라든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밝기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 말과 행동에 굉장히 자존심 있어야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우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관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화를 참여하기 위해서 A, B, C, D, E, F, G, Z까지 막 이렇게 자기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착각으로는 1시간을 얘기하면 1시간에 한 30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생각만 하다가 발언권이나 화제가 전환돼 가지고 말을 하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무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생각만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시를 당할 수가 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그 부정적인 사고로 이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영업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려면 이제 보험 영업이 됐든 방문 영업이 됐든 상품 영업이든 서비스 영업이 됐든 고객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상품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해요. 문전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을 듣고 안 살 수도 있고 구매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구매를 하는 사람은 돈 쓰기가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상품이. 그리고 뭐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방문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 못하게 되고 회사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고객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상품에 대한 내 제품에 대한 내 서비스에 대한 그런 거절한 피드백인가 아니면 내 영업사원 내 자신에 대한 거절인가.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거가 문제가 됐다. 그럼 영업사원들은 무시나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품에 대해서 수정 보완 해가지고 다시 방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피드백이 영업사원 나에 대해 그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그것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6가지 이상이 나올 수가 있죠. 내가 상품도 문제고 제품도 문제고 서비스도 문제인데 영업사원이 문제인 경우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서비스가 문제인데 영업사원 애티튜드는 괜찮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문제가 아닌데 영업사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 문제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일기 쓰듯이 좀 기록을 해가지고 로그북을 남겨가지고 회사나 집에 돌아와서 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피드백이 있는데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절이었는지 아니면 영업사원의 나 자신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니었는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상당히 다음에도 이렇게 오더 또는 고객하고 이제 사인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공감을 잘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 그리고 무시나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나 멸시를 당하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고객이 거절을 하는 게 상품에 대한 거절인지 영업사원 내 자신에 대한 거절인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영업의 신 조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